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정말 그 끝은 있는 것일까요? 확진자가 늘지도 또 줄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 백신이 3분기쯤에는 국내에서 실제로 접종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규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 상황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신규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코로나 신규 확진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뭐 국내 상황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적을 땐 400명, 또 많을 때는 한 700명에서 800명 내외로 계속 그렇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이 최근에 발견되는 그 변이 바이러스 등이 그 코로나 전파의 위험 요인으로 꾸준히 또 지목이 되고 있단 말이죠. 변이 바이러스. 네. 이 4차 유행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5월 13일 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내에 이제 돼 있는 그 유입 바이러스는 영국과 인도에서 오는 바이러스가 주로 대부분인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4차 유행이라는 거는 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컨트롤이 된다고 지금은 이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교수님 네.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아예 모양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한국인은 한국인인데 그 사람이 표준말을 쓰는 게 아니라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요. 이게 그 코로나19가 왜 그 이름이 붙었냐면 그 왕관 뭐 이렇게 모양 그래가지고 처음에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크라운이라는 게 그렇죠. 이제 왕관을 표시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코로나라는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코로나 그 모양은 그대로인데 성질이 특성이 달라지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변이가 생기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그것이 계속 있다 보면 새로운 또 유형이 생기는 그렇죠. 게 이제 발생되는 거니까 국내는 사실 아직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편은 아니죠. 그 최근에 그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정보가 급속하게 퍼지자 정부가 가짜 뉴스라면서 이제 적극 반박을 하고 나섰거든요. 이 백신 접종 후에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접종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일 텐데 교수님 그 백신이 진짜 그 사망의 원인이었던 게 맞나요? 근데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5월 24일 날 발표된 내용을 갖고 통계를 내보면 실제로 이상 반응은 예방 접종한 거의 한 0.44%인데요. 실제로 사망이 된 거를 비교를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 약 60명으로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 파이자 백신은 88명으로 오히려 더 높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교수님. 파이자가 더 높네요. 네, 더 높습니다. 아니 모더나나 파이자나 다 mRNA 맞습니다. mRNA 백신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화이자가 더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약간 편향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요. 이건 몰랐네. 네, 이거는 공식 통계를 갖고 제가 인용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우리 이 교수님께 아스트라제네카 아제 백신 맞으셨냐고 여쭤봤었죠? 네네. 그때 접종하셨다고. 네, 1차 접종하고 지금 2차 접종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맞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부작용 열이 나거나 그런 것도 없으셨었죠? 저는 괜찮았지만 일반적으로는 1차 접종을 맞으신 뒤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특히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굉장히 또 고열이 나고 근육통이 심한 분들이 많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보고가 안 됐지만 그 영국의 모델이 30세 여성이 그 사이프러스라는 데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어제 이제 해외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일단 그 백신 접종이 그 시작된 후에 2차 접종까지 모두 맞은 그 접종자들도 생겼고, 네. 백신 접종은 뭐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의 이 백신 접종의 속도, 이 정도면은 어떻게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큰 무리가 없이 순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직도 기울기가 충분히 그 해외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 12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60%가 현재 마친 상태고, 네. 영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거의 50%가 예방 접종을 1회 이상 맞으신 분이 있는 반면, 네. 국내에서는 지금 아직도 10%의 달성이 안 됐다는 건 아직도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좀 앞으로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그건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처럼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도가 좀 굉장히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이거 참, 식약처가 그 지난 21일에 그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고 이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품목을 허가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면 3분기쯤에는 어떻게 국내에서 접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행정적인 거라서 제가 가능하다 어쩌다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실제로 국내의 그 백신의 그 생산 능력은 꽤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번에 그 미국에 같이 하셨던 그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안 사장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이게 5만 개의 과정을 조율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5만 개요?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개 회사, 특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를 이제 완제품까지 이렇게 위탁 생산한다는 계약이 됐고, 또 휴온스라는 회사에서는 러시아 스푸트니크도 이렇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이런 mRNA 백신도 국내에서 아마 생산되는 날이 내년 초쯤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초요? 네. 아니 그 모더나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이것도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의 이상 반응하고 좀 비슷할까요? 네, 아무래도 비슷한 방식이니까 비슷할 수 있는데, 요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스푸트니크라는 러시아 제품이 굉장히 그 안정성이 높게 나오는 걸로 돼 있어서, 그래요? 국내에서 이게 아마 생산되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아마 더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좀 우리 교수님하고 나눠봐야겠네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교수님.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